4억 3,500만 원. 태생부터 흙수저였던 28살의 내가 반지하 가정집에서 1년 6개월 동안 일하며 모은 돈으로 샀는 부동산 가격이다. 29살의 나는 부동산 자산가가 됐고 일하지 않고도 200만 원의 월세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무엇이 흙수저였던 내가 20대의 부동산 자산가가 되게 했을까? 내가 어릴 적부터 겪었던 결핍 덕분이라 생각한다. 학창시절 학교에서는 내게 교사용 참고서를 줬었다. 우리 부모님은 중국집을 운영하셨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어려웠던 가정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나는 가난한 게 부끄러웠고 숨기고 싶었다. 한 번은 반 친구가 왜 담임 선생님이 너한테만 교사용 참고서를 줬냐고 물었던 적이 있다.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싫었다. 그래서 나는 성이 강씨라서 번호가 항상 1번이었는데 1번의 특혜라고 말하며 당당한 척했다. 무시당하기 싫어서 오히려 당당한 척했던 것이다.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서 건국별 등수가 나오면 뒤에서 보는 게 빨랐었다. 당연히 등록금이 저렴한 국공립대엔 가지 못했다. 그땐 대학을 가지 않으면 좋은데 취업을 하지 못하고 저임금 노동자가 된다는 이상한 공식이 있었다. 공부는 못했지만 대학엔 가려고 했다. 그리고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대학교에 들어갔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남들 술 마시며 놀 때 학점 관리를 했다. 물론 아싸가 되기 싫어서 동아리 회식을 이용해서 친구를 까올렸다. 5,000원만 내면 돈 걱정 없이 놀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노점상도 했었다. 대외 활동도 하면서 여느 또래들처럼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학점 관리하며 열심히 스펙을 쌓았다. 하지만 난 졸업을 1년 6개월 앞두고 자퇴를 했고 기회를 찾으러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갔다. 사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진 잘 몰랐다. 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읽었던 책과 강연, 강의의 내용들이 나를 서울까지 오게 만들었다. 잘 곳이 필요하여 홍대에 있는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청소 일을 했다. 시급은 주지 않았지만 잘 곳은 제공해줬다. 매달 나가는 월세를 줄인 것만 해도 나에겐 감지덕지였다. 군대에서 조금씩 모아둔 적금 통장이 있었는데 만기 때 해지하고 따로 비상금 통장에 넣어둔 것이 있었다. 6달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식비라도 아끼고자 아침 겸 점심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조식으로 제공하는 콤프로스트와 식빵으로 해결했었다. 그러다 나는 반지하로 이사를 갔다. 홍대다 보니 저녁 식비가 비싸서 시장에서 식재료를 사다 해먹었어야 했는데 일을 못하게 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교통비를 아끼고자 공유 자전거인 따릉이를 탔었고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을 땐 일부러 마감 시간이 임박한 마트에 가서 할인 딱지가 붙은 치킨을 사 먹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사보조 일도 했었다. 무거운 걸 많이 들다 보니 허리도 안 좋아졌고 너무 힘들었다. 열심히 아낀다고 해서 가난이 해결되진 않았다. 버는 돈 자체를 늘려야겠다 생각을 했다. 2020년 1월 바퀴벌레, 돈벌레, 스키, 누수가 공존하는 그 반지하에서 나는 전재산 50만 원을 들고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시장은 더 커질 거라 판단했고 온라인 쇼핑몰은 집에서도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은 리스크는 적은데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사업이었다. 싸게 물건을 사서 가치를 담아 비싸게 팔면 됐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입점하면 따로 사이트를 만들지 않고도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 나는 팔 물건을 동대문에서 떼거나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했었다. 이때 내가 리스크를 더 줄이려고 해외 구매 대행이나 위탁 판매도 했다면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얘기해 보겠다. 사업을 시작한 2020년 첫 해에 네이버에서는 약 1억 4,600만원, 쿠팡에서는 7,400만원, 이외 계좌 입금 내역 일부분과 폐쇄몰 매출만 합계를 내면 약 2억 5,200만원 정도 매출을 냈다. 무엇보다 나는 광고비 한 푼 쓰지 않았다. 사실 순수익으로 꾸준하게 얼마나 벌었는지가 더 중요하지 이러한 매출은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이 처음이었던 내가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나는 택배 계약을 하면 집에서도 보낼 수 있는 건데 택배 계약이 있는 줄도 몰라서 편의점과 랄라블라에 가서 택배를 보냈었고 수입 통관에 문제가 생겨서 인천항에도 가봤다. 창고 공간이 부족할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물류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몸을 고생시켰었다. 그 좁은 반지하 가정집에 물건을 둘 공간을 마련하느라 문도 떼고 1층 침대를 엎어버리고 급기야 2층 침대까지 중고로 사서 공간 활용을 했었다. 업무 공간이라곤 책상 하나가 전부였었다. 이때 이사 일을 하면서 팀장님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령으로 하는 거라고. 쇼핑몰도 똑같았다. 방법을 알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방법을 알고 난 뒤에는 주문이 계속 늘어났다. 포장한 택배물을 마대에 담아들이기 시작했다. 집에 포장한 택배물을 둘 공간이 없어서
공용 복도와 집 앞에 두기도 했었다. 박스는 마대보다 더 많은 택배물을 넣을 수 있고 택배물 파손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마대와 달리 박스는 층층이 쌓을 수 있어서 공간 활용에도 좋았다. 매일 택배와의 전쟁이었지만 매일 입금이 되어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것을 보니 더 열심히 하게 됐다. 집 앞은 택배 스캔 장소가 됐고 지나가는 이웃분들이 모두 신기하게 쳐다봤었다. 지금은 사업이 더 성장하여 사업 첫 해보다 더 적게 일하지만 더 많은 순수익을 내고 있다. 무엇보다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노트북만 있으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지옥철을 탈 일이 없으며 나갈 일이 없을 땐 머리를 감지 않을 때도 많다. 더군다나 일하기 싫은 날엔 일하지 않더라도 매일 통장에 입금이 된다. 나는 앞으로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쇼핑몰처럼 사업으로 돈 버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내가 겪어보지 않았거나 내 전문 영역이 아니라면 나의 사업체를 담당해 주시는 회계사, 변호사, 은행 지점장님처럼 전문가분을 모셔올 수도 있다. 돈의 인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린 돈이 없으면 불행할 확률이 높다. 돈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던 과거와 비교하면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하다. 누가 누수 문제가 있고 바퀴벌레가 나오는 반지하에 살고 싶을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반지하에 살 수밖에 없어서 사는 기분을 아는 사람만이 돈에 대한 절실함을 안다. 나는 중국어를 못한다. 할 줄 아는 건 니하오나 시시에 정도. 그래서 한국어가 유창한 중국인 직원들을 둬서 도움을 받고 있다. 중국 창고를 구할 때도 도움을 받았고 지금도 중국 원청 공장을 찾거나 OEM 제작, 단가 협상 등을 할 때 큰 도움을 받고 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사람의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며 서로 협력해야 한다. 나는 처음엔 내 전문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 채널을 키울 것이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날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 인적 자산을 통해 더 큰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낼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영상은 택배비로만 한 달에 830만원 버는 방법과 물류 노하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건 돈이 들지 않고 영상 제작자를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